승우 답 나왔니? 안 나왔어? 강욱이 나왔어? 왜 안 풀어? 빨리 풀어보라니까. (17번) 자, 전체 집합이 일단은 뭐로 돼 있냐면 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해가지고 4까지 돼 있거든. 이런 정수들의 모임인데 요 A, B가 다음 조건을 다 만족시킨대요. 자, 일단은 저 가조건에서 보면 뭘 나타내 주는 거냐면 저게 A 합집합 B 여집합이잖아요. 요게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일단은 마이너스 3과 4래요. 그 다음에 나 조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요 NA가 일단 2배의 MB랑 같다. 그랬을 때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라고 했을 때 S A 교비는 0이고요. 그럼 A 교집합 B가 없다는 뜻인가요? A 교비가 0이라는 거는? 그렇진 않죠. 왜냐면 A 교비가 마이너스 2랑 2를 가져도 교집합의 원소들의 합은 0이 되는 거 맞죠? 그리고 SA가 SB보다 작을 때 저거를 만족하는 두 집합 AB에 대해서 순서상의 개수를 써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뭘 해야 될까? 일단 개수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 일단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를 갔는데 요 A랑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 마이너스 3이랑 4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는 요 바깥에 있어야 돼요. 여기 일단 원소 개수가 몇 개예요? 여기 원소 개수가 9개거든요. 그럼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는 일단 NA 합 B라고 하는 건 몇 개죠? 일단 7개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만족하도록 하는 NA랑 MB를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여기 MB가 뭐일 때 1이면 요거 2죠. 그럼 합집합이 7개가 될 수 없네요. 2일 때는 얘가 몇 개예요? 4개죠. 그럼 합해도 6개보다 작으니까 될 수 없죠. 그럼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3이랑 6밖에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4랑 8이면 합집합이 7개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더 뭘 알았냐면 A집합의 원소 개수는 6개고요. 요 B집합의 원소 개수는 3개예요. 자, 그 말은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7개이기 때문에 요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몇 개라는 거죠? 2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SA 합 B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SA 교 B 얘가 0이 되도록 우리가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2개인데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A 교집합 B가 뭐가 있을까요? 자, A 교집합 B가 어떤 경우가 있죠?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가 빠져 있기 때문에 A 교집합 B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마이너스 4랑.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나 2가 될 수 있고요. 또는 마이너스 1이랑 1이 되는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 정보로부터 우리가 뭘 찾았냐면 A 교집합 B라는 게 이 두 가지 경우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찾은 거야. 현우 이해하니? 그럼 첫 번째는 NA 교비가 이제 거의 다 왔어. A 교집합 B가 NA 교비가 아니라 요 A 교집합 B가 마이너스 2랑 2일 때. 자, 요 경우를 한번 찾아보자. 자, 이거일 때 뭘 찾으라고 했냐면 SA가 SB보다 작도록 또 만들어줘야 돼. 그럼 이렇게 A와 B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자, 이럴 땐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여기에 마이너스 2랑 2가 있거든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 그러면 남은 거는 마이너스 1, 0, 그 다음 1, 3, 4 이렇게 남았거든. 얘네들을 적당히 분리시켜서 얘네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또 뭘 만족해야 되냐면 SA가 SB보다 또 작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럼 A라는 집합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 A라는 집합을. A라는 집합에는 일단 마이너스 2랑 2는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들어가면 되죠? 자, 얘네를 만족하면서 얘네를 만족하도록 얘네들을 적당히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야. 그럼 B만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B도 요거는 들어가 있잖아. 그럼 원소 개수가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되네. 근데 SB가 커야 된다며. 그러니까 여기에 4가 들어가야 되지. 맞아? 그럼 4가 들어갔으니까 남은 게 누구야? 마이너스 1, 0, 1, 3 요거 들어가야 되니? 그럼 마이너스 1이랑 0, 1, 3 이렇게 들어가면 요거 원소 개수 6개 맞고요. B 원소 개수 3개 맞고요. SA 더하면 얼마예요? 3이고 SB 하면 4니까 요 조건을 만족합니다. 맞아요?
또 될 수 있는 거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3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B라는 집합에 얘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3이 들어갔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0, 1, 4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만족합니까? 안 하죠. 왜냐면 SB가 더 작으니까 이건 만족하지 않아요. 됐어요? 1이 들어가도 당연히 만족 안 하겠죠. 3, 4 더하면 이미 7이니까. 아, 될 수 있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요 경우에는. 이해하니?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 돼?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80%한 거야. 이 경우만 이제 더 따지면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이 경우 생각해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랑 여기 1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마이너스 2랑 2랑 0, 3, 4 이렇게 남았거든? 그러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어떻게 써지는지만 생각을 하면 되겠네. 여기 일단 마이너스 1이랑 1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간다면? 역시 4가 들어간다면 여기 뭐가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2, 0, 2, 3 요거 들어가지. 그러면 SB가 SA보다 큰 거 맞지? 얘 만족하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여기 마이너스 1, 1, 3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때는 A가 뭐가 되는 거야? 이때 A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0, 2, 4 들어가지. 그럼 요거 SA가 4고 SB가 3이니까 이거 만족 못하지.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되네. 됐어? 얘도.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B의 순서쌍의 개수를 찾으려면 그럼 AB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개일까? 두 개야? 두 개 아닌데 답이? 또 있는데? 또 뭐 있을까? 잠깐만. 또 뭐 있을까? 마이너스 2랑 2는 들어가도 돼. 잠깐만. SB가 여기 또 있을 것 같아. 미안해. 여기 더 있을 것 같거든? 여기에 B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 마이너스 2랑 2랑 3은 안 됐거든? 그럼 마이너스 2랑 2랑 뭐가 들어가 있는 거? 아까 여기서는 남은 게 뭐였냐면 마이너스 1, 0, 1, 3, 4 이렇게 남았거든? 근데 3이 들어간 거 안 되고 4가 들어간 거 안 됐지? 그럼 뭐가 들어간 건 될까? 3이랑 4 들어간 건 안 됐잖아. 마이너스 2랑 요거 끝인가? 요건 없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2랑 2랑 NA교비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랑 2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랑 1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럼 마이너스 2랑 2면은 요 B라는 집합이 될 수 있는 게 여기에 만약에 0이 들어갔다고 해볼까? 0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지? 여기 0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겨? A 집합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3, 4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맞지? 그럼 요거 합한 게 7이고 요거 합한 게 0이니까 안 되네? 이거 안 되지. 마이너스 2랑 0이랑 이거 안 되지. 그럼 요거 두 개밖에 없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네, 답이 두 개네요. 두 개가 맞는 것 같아요. 이상한 거 있나요?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답 두 개가 맞아요. 내가 답을 잘못 써놓은 것 같아요. 슉.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 줄래? 다 됐어요? 그러면은 오늘 거를 해보죠. 자, 오늘은 이제 명제예요. 자, 명제인데 이 명제라는 단원도 이게 좀 뭐랄까 초반에는 일단 좀 외워야 되는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고 여기에서 대부분 이제 뭐 수식적인 계산을 통한 어떤 답의 도출보다는 증명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수학 하에서 첫 번째 고비가 사실 명제와 조건, 요 산술기하 부등식 여기 부분이요. 그러니까 집합은 조금 쉬운 부분이고요. 사실은 요 명제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일단 명제를 영어로 하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이 프로포지션이에요. 프로포지션. 그래서 명제를 보통 P라고 씁니다. 그럼 명제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실이요.
명제라고 하는 거는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요게 명제예요. 야, 명제가 뭔지도 모르면 곤란해요. 준영아, 명제가 뭐라고요?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현우 이해하나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꽃은 아름답다. 이거 명제예요? 아니요. 이거 아니죠. 누구에 따라서 아름답지 않은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3은 2보다 크다. 이거 명제예요? 네. 이거 명제죠. 그러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거 명제예요? 네. 예, 이것도 명제예요. 거짓이 명제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참이나 거짓이 분명하게 판단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고, 이 명제는 기호로 요 PQR 영어 소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그 다음 얘랑 또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조건이에요. 이 두 개 구분 못하는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 조건은 영어로 하면 뭔지 알아요? 오늘의 뭐가 뭐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그래요? 컨디션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 가면 조건이 컨디션이거든요. 그럼 조건은 뭐냐면 이 x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x는 4의 약수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요게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제는 아니죠. x 값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근데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도록 하는 원소들을 우리가 알죠. x가 뭐면 참이 되죠? 1, 2, 3면 참이 되죠. 그런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하냐면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해요. 이 용언이가 외워야 돼요. 이 진리집합은 1, 2, 4예요. 다시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조건이 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원소들의 모임. 이게 진리집합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냐면 요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다. 그 조건은 우리가 X를 포함하는 문장이니까 영어 소문자 이렇게 쓰고요.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이렇게 정의해요. 요 X들의 모임인데 어떤 X들의 모임이냐? 요 조건에 포함되도록 하는 원소들의 모임. 이게 진리집합의 정의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뜻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명제랑 조건을 배웠을 때 그냥 대충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는 명제가 정확하게 뭐고 조건이 뭐고 진리집합이 뭔지 정확한 용어를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다음 명제의 부정이거든요. 이 명제를 부정하려. 예를 들어서 이 부정, 이 명제 P라는 걸 부정하면 요 앞에 이렇게 물결 표시를 쓰거든요. 얘를 뭐라고 읽죠? 얘를 not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not P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부정의 부정은 뭐죠? 긍정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합니까? 그래서 조건 P의 부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집합,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부정에 대한 진리집합은 뭐라고 쓰겠어요? P의 여집합이라고 쓰겠죠? 이 조건이 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의 모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P는 P의 여집합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되냐면 또는과 그리고의 부정인데 이번에는 P 또는 Q의 부정. 얘를 부정하면 뭐가 될까요? 나 P. 그리고 부정하면 요 또는도 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부정하면 뭐가 돼? 그리고 나 Q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P 그리고 Q 얘의 부정은 나 P 또는 나 Q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인데 이 P면 Q이다가 참이면요. P면 Q이다. 요 앞에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요 P면 Q이다에서 앞에 있는 걸 뭐라 그럴까? 얘를 가정이라고 하거든. 얘를 뭐라 그래? 결론이라고 하거든. 알겠어? 그럼 요게 만약에 참이면 우리가 앞으로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짝대기를 2개 쓸 거예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거짓이면요. 요 짝대기를 2개 쓰는데 여기다 발을 써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뜻이 참일 때랑 거짓일 때를 뜻하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도 있겠죠.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동시에 참이면 짝대기를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기호의 표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뜻은 또 잘 봐. 이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뜻은 요 조건 P가 참이 되도록 하는 진리집합 있죠. 요 조건 Q가 참이 되도록 하는 진리집합이 있겠죠.
얘네들의 포함 관계를 알 수 있는데 요 집합 P가 집합 Q의 부분 집합이 돼야 돼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P도 Q의 부분 집합이 되고 Q도 P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거는 P랑 Q라는 집합이 서로 어떻다라는 거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발레라는 말이 있어요. 발레라는 말은 뭐냐면 잘 봐.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줄게. 이 문장이 있는데 4의 약수면 4의 약수이면 6의 약수이다. 6의 양수? 6의 약수이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어떤 x가 4의 약수면 자, 이거는 조건이죠. 이게 조건 P예요. 이거이면 Q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P이면 Q이다로 표현되어 있는 명제거든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 명제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이거는 거짓이죠. 그러면 이것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를 뭐라 그러냐면 잘 봐. 이것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를 뭐라고 할까? 3이요. 아니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를 이름으로 뭐라고 할까? 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 두 글자. 반예. 그렇지. 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를 우리가 발레라고 하거든. 이 발레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뒤에 있는 결론을 만족하지는 못해야 돼요. 그래서 3이라고 한다면 4의 약수이면 6의 약수이다. 4의 약수면 6의 약수이다. 이거는 거짓이잖아요. 근데 앞에 3이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을 못하죠. 3은 4의 약수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라는 거는 4의 약수인 1, 2, 4 중에서 6의 약수가 아닌 걸 찾아야 되거든. 현우야? 현우야? 현우 어디 봐? 여기 봐요. 선생님이 설명하면 여기만 봐야죠. 내가 뭐라 그랬어요? 발레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현우야?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데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얘를 발레라 그랬어. 그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건 1, 2, 4잖아? 이 중에서 6의 약수가 아닌 게 뭐야? 유성아. 이 중에서 6의 약수가 아닌 게 뭐야? 4지. 그러니까 4가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발레라고. 알겠어? 그래서 3은 이 명제의 발레가 될 수 없어요. 내 말 이해합니까? 준영아? 알겠어? 그래서 자꾸 이름을 부르는 거는 곤란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모든과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의 부정은 또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x에 대해서 px는 전체 집합일 때 이것이 참이다. 그러면 p가 전체 집합이 아닐 때 거짓이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과 어떤의 부정은 이 두 개만 잘 보면 되거든. 모든 x에 대해서 px의 부정은 어떤에 대해서 이렇게 쓴다. 어떤 x에 대한 부정은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과 모든이 서로 부정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고요. 모든이라는 것은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합니까? 네. 이해했어요? 그 다음 명제 역과 이, 역, 이, 대우 요거거든요. 자, 이 P면 Q이다에 대해서 이거의 역은 어떻게 되냐면요. 역은 반대로 쓰면 돼요. Q이면 P이다. 됐어? 그 다음에 이거의 대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2라고 쓸까?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자 이거 2라고 쓸게. 2는 뭐냐면 나 P이면 나 Q이다예요. 그럼 이거의 역은 또 뭐가 되죠? 이거의 역은 나 Q이면 나 P이다 이렇게 쓰죠. 얘네들을 서로 2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명제의 역이 대우. 근데 저기 표현이 좀 다르죠? 이게 명제의 역이 대우야. 알겠어? 얘네들이 뭐냐면 얘네들이 서로 대우 관계에 있어요. 얘네들이. 알겠습니까? 이거를 명제의 역, 이, 대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라는 말을 잘 안 써가지고 빠져가지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부정하면 돼요. 앞에 것도 부정, 뒤에 것도 부정. 알겠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명제가 참이라 그랬을 때 이 원래 명제라고 하자. 원래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참인 게 있어요. 뭐가 반드시 참이죠? 이거의 역도 참인가요? 네. 이 명제가 참이면 역도 참이에요? 네. A는 B면 B도 A. P면 Q이다가 참이었을 때 Q이면 P이다가 참일까?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도형으로 볼까? 우리가 평행사변형은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는 말이죠? 이게 P면 Q이다가 맞는 말이죠. 근데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서 정사각형인 거 맞아요? 이거 틀리죠? 그래서 원래 명제가 맞다 그래서 그거의 역인 명제도 참인 건 아니에요. 알겠어? 근데 반드시 참이 되는 거는 대우예요. 숫자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대우를 들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3의 약수면 3의 약수이면 6의 약수이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럼 이거에 대우를 써봐. 뭐라고 쓸까? 대우는 6의 약수가 아니면 3의 약수가 그렇지. 6의 약수가 아니면 3의 약수가 아니라고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참이죠. 6의 약수가 아닌 거 뭐 1, 2, 3, 6을 제한 모든 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1, 3을 제한 모든 수 중에 하나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서 명제 여기대우에서는 원래 명제가 참이면 이거의 대우 명제도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명제랑 이 대우 명제는 항상 쌍으로 가요.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이에요. 자, 원래 명제가 참이라 그래서 역인 명제가 참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럼 참이 될 수는 있어요? 네, 참도 될 수 있어요.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의 역은 참도 거짓도 다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 명제가 참이라는 걸 증명할 때 대우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는 증명법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우리가 대우 증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라는 걸 증명할 때 그것의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을 대우 증명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여기 써놨죠? 그 다음에 이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인데 요 P면 Q이다가 참일 때 이렇게 짝대기 두 개로 쓴다 그랬고 얘를 만족하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라지 P 요것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된다고 했거든. 그럼 얘를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면 잘 봐봐. 현우 이거 어떻게 읽어주냐면 P면 Q이다가 참이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할까? 얘는 많으니까 줄 수 있잖아. 충분히 많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Q는 뭐라고 할까? P이기 위한 얘들아 화살을 맞았지? 화살 맞으면 뭐가 나와? 으악! 뭐가 나와? P 나오지. 그래서 필요 조건이야. 알겠어요?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 화살을 맞는 쪽이 이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이거 읽을 수 있어야 돼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P랑 Q가 서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할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할까?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죠. 그래서 얘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서로. 그러니까 이거는 P는 Q이기 위한 또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알겠어? 앞에 있는 게 중요해. P는 Q이기 위한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알겠어? 그걸 잘 외우더라고. 그냥 필요 충분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거는 외우기 쉽잖아. 화살 맞는 애가 P가 나니까 필요 조건, 많은 애가 줄 수 있으니까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근데 여기 앞에 있는 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게 중요한 거고 집합의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P가 Q의 부분 집합이면 그것의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살이 어떻게 나간다고 보실 수 있냐면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집합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요 안쪽에서 화살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조건 P는 얘를 만족하는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니? 내 말 이해했니? 그러니까 이걸로 문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게 없어. 잘 봐봐. 자, 봐봐. 저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참거짓을 판별하래. 현우야 1번 읽어봐. 뭐라고 써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 뭐라고 써 있어? 요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써 있지. 그럼 이거는 참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는 항상 0보다 커? 참이야?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 왜냐면 X 더하기 1의 제곱이 0보다 큰데 뭐가 안 돼? X는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만 성립하는 거잖아. 맞아? 근데 이거는 일단 거짓이야. 이거 일단 거짓인데 뭐 구하라 그랬냐면 이거의 부정을 쓰라 그랬어. 그럼 이거 부정은 어떻게 할까?
그렇지. 일단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의 부정을 뭐해? 어떤이지.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 실수도 없애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자, 그게 질문인데요.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수라는 거를 부정할까요? 실수는 일단 전제 조건이거든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일단 얘를 대전제라고 얘기해요. 알겠어요? 대전제. 대전제는 따로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수 범위 안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전제는 부정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빼기 3x 빼기 4는 0이다. 저거 맞는 말이에요. 자, 어떤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하나만 만족하는 게 있으면 된다고 했죠? 그럼 저거 만족하는 거죠. 그럼 저거 맞는 말이죠. 그러면 부정을 얘기하면 뭐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빼기 3x 빼기 4는 0이 아니다죠. 그것은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 그럼 부정은 거짓이에요. 알겠어요? 알겠죠? 자, 밑에 거 볼게요. x는 3이면 x제곱은 9다. 이것의 참임을 진리집합을 써서 보이래요. 그러면 진리집합을 쓰라는 거는 x제곱이 9가 되는 게 3과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럼 3이라는 게 그 마이너스 3과 3이라는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그러니까 저거이면 저거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참인 거예요. 선생님, 예.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항상 거짓이에요. 네, 그렇죠. 네, 부정했으니까. 그럼 거짓인 명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됐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1번인가요? 문제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자, 11번 보시면, 자, 일단 그 실수 전체 집합을 전체 집합으로 하는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요 P라는 조건은 X가 1보다 작거나 X가 4보다 크거나 같고요. 이 Q라는 조건은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요. P 또는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래요. 얘들아, 또는은 무슨 집합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합집합, 교집합, 무슨 집합? 합집합이랑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수직선상에 나타내보면 1보다 작거나 같거나 4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합집합은 뭐죠? 이 합집합하면 뭐죠? 이거 나 맞게 있니? 미안해. 틀렸지? 2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지. 맞아? 합집합하면 뭐죠? 여기랑 여기죠. 맞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는 거야? 얘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쓰래요? p 2고 q 쓰라 그랬죠? 그럼 2고는 무슨 집합이야? 교집합이지. 교집합 어디야? 여기랑 여기지.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럼 뭐라고 써야 되느냐? x바. 이거 써줘야 돼. x바. 마이너스 1 이상 1이야. 이렇게 써줘야 돼. 얘들아, 이런 표현은 없어.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쓰긴 했는데 이런 표현은 없어. 미안하지만. 조건제시법으로 쓸 때는 반드시 이걸 써줘야 돼. x라는 원소는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값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쓰는 표현은 절대 없다. 알겠어? 답안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자, 세 번째는요. p 또는 낙q래요. 그럼 이거는 뭘 쓰라고 하냐면 이것의 진리집합 P랑 또는이니까 합집합의 Q의 여집합이거든요. 그럼 Q의 여집합은 뭐죠? Q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맞아? 그 다음 2보다 큰 거죠. 그거랑 요거에 뭐 하는 거야, 지금? 또는이니까 합집합 하는 거지. 그럼 여기랑 여기네. 맞아? 그럼 답을 뭐라고 써야 돼? 마 1보다 작거나 합집합이니까. X가 1보다 작거나, 맞아? 그 다음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답이겠죠. 이해했습니까? 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건 안 어렵죠? 네. 이해합니까, 현우야? 현우야, 이해해? 내가 네 이름을 수업 시간에 한 4, 50번은 부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중하라고 부른 이유는. 자, 12번 봐봐. 천천히 해줄게.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이 PQR이 있는데 각각 세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할 때 저 P 합집합 Q가 P고요. 그 다음 Q 교집합 R이 공집합일 때 다음 명제 중 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무슨 말일까요? 다시 P 합집합 Q가 P고요. Q 교집합인가요? Q 교집합 R이 공집합일 때 일단 다음 중 참이 아닌 것은 일단 이 두 가지 조건을 먼저 볼게요. 합집합이 P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죠? Q가 P의 부분집합이 돼야 한다고 했죠. 그럼 Q가 P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건 조건 Q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화살이 나가야 되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참이라는 거예요. 맞아? 이해해? 그러니까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Q 교집합 R이 공집합이래요. 그럼 이거는 뭐죠? 그냥 이거는 서로 같은 게 없다는 거잖아. 교집합, 그러니까 겹쳐지는 게 없다는 거잖아. 얘를 가지고 풀 거야. 그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까?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까? 그럼 Q라는 게 일단 P의 부분집합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R이랑 Q는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R은 어디다 써야 되냐면 따르게 써야 되는데 P랑은 교집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겹치게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1번부터 보는 거야. 1번. 자, Q이면 P다가 참이냐? 그럼 이게 참이려면 이거의 진리집합이 이거의 진리집합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의 진리집합 Q고 이거의 진리집합 P니까 Q가 P에 포함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거 참 맞아요. 오케이?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2번은 R이면 낙Q냐? 자, 이거는 Q 여집합이 R을 포함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잖아. 맞아? 이거 맞지? Q의 여집합이면 이거의 바깥 부분이니까 그게 R을 포함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 3번은 P이고 Q는 나 R이냐? 그럼 P이고 Q라는 건 뭘 말해? 아니야, 이거니까 교집합이야. 알겠어? P이고 Q라는 건 교집합이거든? 그럼 교집합이면 결국 Q지. 그럼 Q가 R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느냐? 맞아, 틀려? 포함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야. 알겠어? 맞는 거라고. 4번 뭐라고 써 있어? P이고 뭐라고 써 있어? R은 낙Q의 원소냐 물어보는 거야. P이고 R이라고 하는 건 뭐야? P와 Q의 교집합이지. 그럼 P와 Q의 교집합은 여기잖아. P와 R의 교집합은 여기잖아. 이게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인 거 맞지?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라고. 됐어? 자, 5번 P 또는 Q. 얘들아, P 또는 Q가 뭘 말한다 그랬어 아까? 그렇지. P 또는 Q라고 하는 건 P집합과 Q집합의 합집합이야. 이 합집합이 R집합의 부분집합이냐 물어보는 거야. 자, P 또는 Q는 어디를 말해? P를 말하지. 그냥 P. 됐어? 그럼 그게 R이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게 아니잖아. 맞아?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저런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파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냐? 현우 이해하니? 넘어간다. 넘길게. 됐지? 사실 집중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아침 일찍 왔을 때 초반에 조금 졸려도 지금은 졸면 안 되거든요. 현우야? 알겠어? 지금은 졸지 않고 집중해야 돼. 저게 모두 참이래. 저게 참이래.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나달이면 낙Q가 모두 참이래. 그랬을 때 반드시 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아까 찬우가 요게 참이면 모두 참이라고 그랬지? 명제 여기대우에서 이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모두 참이다? 대우 명제도 참이라고 했죠? 그럼 이것의 대우 명제가 뭐예요? 이거 대우 뭐죠? 낙Q이면 나P이다가 참이죠. 자, 요것의 대우 뭐죠? Q이면 R이다죠. 자, 얘네들 봐봐. 얘랑 얘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동시에 써볼게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짝대기 2개 쓰고요. Q이면 R이다가 참이니까 이렇게 쓸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요걸 일단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됐지? 그럼 이거를 보고 판단해봐. 1번 Q이면 R이다. 참 맞죠? 자, 2번 P이면 R이다. 참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볼까? 여기서도 보면은 나달이면은 낙Q고 낙Q면은 나P가 참이에요. 자, 그럼 3번 볼게요. 나달이면 나P가 참 맞죠? 나P면은 나달, 이거는 거꾸로 돼 있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예요. 낙Q이면 나P 참이죠? 그러니까 답이 4번이에요. 알겠어요? 됐어요? 됐죠? 찬욱이 됐죠? 넘어간다. 이제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2단계 막 써있네요. 자, 14번. 얘도 우리가 기호로 좀 바꿔볼게요.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짝대기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럼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이렇게 쓸 거고요.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이 중에서 참인 것은? 그럼 우리가 좀 모아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써볼게요. 자, P면 일단 Q이다가 참이고요. Q면 S이다가 참이에요. 자, S면 R이라는 게 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R은 다시 Q로 오죠.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맞니? 자, 그럼 이거를 보고 1번 기억. P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맞아요, 틀려요? P가 S한테 주는 거 맞잖아, 화살을? 그러면 충분 조건 맞지? 그러니까 기억 맞지? 니은 뭐라고 수 있어?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화살 맞지? 네. 화살 맞으면은 얘 필요 조건 맞지?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맞아? 그 다음 D은 Q는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냐 물어봤네. 야, Q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 맞아요. 그리고 Q는 S가 이렇게 화살을 주기도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S는 Q이기도 하고 Q는 S이기도 하니까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기억님 디귿이 맞는 거예요. 알겠어? 어렵지 않지 않아? 이 정도는 맞춰야지. 그림. 네, 이것만 그릴 수 있으면 되잖아. 빨리 그려놔. 이것만 그리면 끝이잖아. 이게 얘들아 정리할 때도 빨리빨리 해야 돼. 너네 나중에 니네가 조금만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뭐 세미나라든가 뭐 어떤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데 참여할 기회가 있을 거거든. 사실 요즘 고등학생들도 그런 데 많이 참여를 해요. 왜냐면은 본인의 진로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뭐 의대 가고 싶은 애들 의대 캠프 이런 것도 가고는 해요. 가고는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하는 연설을 듣고 내가 이제 어떤 뭔가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나 배워야 할 점들을 요약해서 잘 기록하고 있어야 되잖아. 듣고 끝나면 안 되잖아. 어? 내가 옛날에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의 어떤 그런 세미나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거든. 되게 웃긴 얘기인데 이거 웃긴 얘기 웃겼는데 그 사람이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노벨 화학상 받았던 사람이 굉장히 되게 훌륭한 사람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각계 학술계에 있는 교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앞 사람이 이제 나와서 나 영어 못하지 않거든. 그래서 막 뭐라고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 중간에 사회자도 이제 대부분 이제 외국 애들도 외신 기자들도 오고 했으니까 막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난 굉장히 기대를 해서 어떤 말을 해줄까. 근데 이제 막 뭐라고 말하더라고.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영어로 말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는데 뭐랄까 이게 약간 우물쭈물 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이 다시 영어로 번역해 주더라. 나 보고서 너무 웃겨가지고 혼자서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약간 천재들의 희한함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 이게 수학을 애들 굉장히 잘하는 애들은 좀 독특한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좀 뭐랄까 이 영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재라고 하는 건 상위 몇 %인지 알아요, 얘들아? 영재라고 하는 건 상위 몇 %를 영재라고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상위 2%를 영재라고 해요. 그럼 100명 중에 2명이죠. 여러분들 다 영재예요. 예. 이 여러분들 IQ 테스트에서 IQ 높은 애들을 무슨 회원이라고 하죠? 맨사원도 상위 2%예요. 상위 0.5%에 드는 게 아니라고요. 이 의대가 상위 몇 %예요? 상위 1%예요. 그럼 의대 가는 애들이 사실은 영재 애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근데 의대 인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1.5%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영재라 그래서 걔네들이 모두 다 의대를 가는 건 또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 영재 중에서도 완전히 극영재 있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상위 0.001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거든. 이런 애들은 타고난 천재 약간 이렇게 부르는 단어도 있어. 단어도 있는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재라고 하는 건 상위 2%밖에 안 돼요. 예.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그 안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읽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전체 집합이 1, 2, 3, 4예요. 다음 중 참이 아닌 것은 자, 모든 x에 대해서 x 더하기 3이 8보다 작다. 맞아요, 틀려요? 앞에만 보고 잘 얘기해 볼래요? 맞아요, 틀려요? 1번? 맞죠? 왜냐면 4를 집어넣어봤자 8보다 작으니까 맞잖아요. 자, 2번 어떤 x에 대해서 제곱하면 4다. 맞아, 틀려? 맞죠? 2 집어넣으면 되니까. 3번 어떤 x에 대해서 제곱해서 1을 빼면 0보다 크다. 맞아요. 맞죠? 이것도 어떤이라는 건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자, 모든 x랑 y에 대해서 제곱해서 더하면 33보다 작다. Y가 x랑 y라고 하는 건 전체 집합의 원소예요. 무조건. 그러면 4의 제곱이랑 4의 제곱 더해봤자 32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33보다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번도 참입니다. 자, 어떤 x랑 어떤 y에 대해서 제곱해서 더하면 1보다 작다. 그렇게 될 수 있는 x, y를 만들 수가 없죠. 저 안에서.
1 집어넣어도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요거 아까 했나요? 이거 안 했죠? 자, 16번 볼게요. 자, 16번은요. 이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PQ가 저거의 진리집합이라고 하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건 얘를 만족해야 되는 거고, 요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야 돼요. 이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방금 얘기했습니다. P가 Q의 부분 집합이라고. 자, 2번은요. P의 여집합하고 Q를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다. 맞아요? 맞죠? P랑 이거의, 그러니까 Q라는 집합하고 이거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2번도 참이에요. 자, 3번은 P 차집합 Q죠. 그럼 P에서 Q를 빼버리면 공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참이에요. 자, 4번은요. P 합집합 Q의 전체 여집합이죠. 그럼 어디를 말해요?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라는 건 요 바깥 부분을 말하죠. 그래서 Q의 여집합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4번도 참이고요. 자, 5번은요. P 합집합, 자, P랑 합집합 Q의 여집합을 하래요. 그럼 여기랑 여기죠. 노란색이랑 주황색으로 색칠한 부분. 여기가 B잖아요. 그래서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뒤에 거 중복이죠? 이거 중복. 얘도 중복.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제의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명제라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렵거든요. 이 지금 뭐 증명법이랑 귀루법이랑 그다음에 산술계약관계 부등식이랑 뭐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앞에 거 얘들아 제발 복습하고요. 좀 이제 남은 한 달이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절반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남은 한 달의 양이 딱 남은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항상 애들이 공부 시작하면 수학상은 열심히 하다 수학과 열심히 안 하거든요. 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어차피 1학 2학기 때 보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당장 1학 1학기가 당연히 중요한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1학 1학기에 워크북 못했던 거 채우면서 요 1학 2학기 거를 좀 어느 정도 해놔야 여름방학이나 학기 중에 수원이나 수투를 선행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1학년이 지나가면 이 2학년 때 만약에 진도 나가려고 하죠. 그럼 2학년 때 수원 수투 미적기하 확통 만약에 하는 애들이 있으면 굉장히 많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수학 상하는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해오는 애들 있지만 이런 미적분 지금부터 하는 애들 없잖아요.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내용을 그때 가서 막상 하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조금씩은 나가놔야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끝까지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점심 맛있게 드세요. 고생했어. 이따 시험지 고치고 그 클리닉 열심히 해라. 와, 나 핸드폰 여기다 놨어.